안녕하세요. 저는 금일 진행을 맡게 된 건강학 교육센터의 장재입니다. 우선 강의 시작 전에 간단한 공지사항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는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어 크롬 사용 권장드리며 개인의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음성과 영상 속도의 차이, 영상 끊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의 종료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며 유튜브 로그인을 하셔야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이 가능하오니 로그인 후 강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든 강의 종료 후 영상 하단 게시판 URL에 생산되는 URL에 만족도 조사지도 함께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문의 대상 여성암, 남성암 의학교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온라인 의학교실에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강의해주실 이석원 교수님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동의과대학원에서 의학 석사 및 의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인턴, 외과 전공의 유방외과 임상 조교수를 거쳐 현재 부산대학교 병원 유방외과 부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럼 이석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외과교실 유방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석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버랩 펑션 서프레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호르몬 리셉터 포지티브인 프리메노포즈 얼리 브레스트 캔서 환자에게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먼저 브레스트 캔서의 일반적인 내용부터 해서 오버랩 펑션 서프레션이 어떤 것인지 필요한지 하게 되면 어떤 엔도크라인 세라피 파트너 약제를 사용할지 언제 시작하는 게 좋고 인터벌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지 그다음에 사용 기간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은 뭐 다 잘 아실 바와 같이 헤테로지니어스한 캔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성질이 있다는 거죠. 서브타입으로 나누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고전적으로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호르몬 리셉터, 에스트로겐 리셉터, 프로겐 리셉터의 발현 유무, 그다음에 허투 진 또는 프로테인의 익스프레션 정도. 그 외에도 최근에는 여러 가지 진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서브타입을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브레스트 캔서 전체 서브타입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은 게 오늘 살펴본 호르몬 리셉터 포지티브인 이제 서브타입인데 전체 유방암의 60%에서 많게는 80%, 한 70% 전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다 는 것이고, 브레스트 캔서 치료는 일단 전체적으로는 이제 국소 치료와 이제 전시 치료로 나눠지게 됩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서 네오저번트, 아주번트, 팔리에이티브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목적에 따라서도 나누긴 하지만 오늘 살펴본 내용은 호르몬 세라피, 엔도크라인 세라피라고 하는 호르몬 세라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970년대부터 해서 사실 어찌 보면 캔서에 있어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표적 약제, 타겟 세라피라고 뭐 사실은 허투를 타겟으로 한 에이전트들을 보통 타겟 테라피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엔도크라인 세라피 타목시펜에 가장 먼저 나온 타목시펜도 마찬가지로 에스트로겐 리셉터를 표적으로 하고 있어서 어찌 보면 캔서 치료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약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 이외에 쭉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 리셉터 포지티브인 브레스트 캔서 대 치료를 위한 약제들이 개발되어 왔고 최근에도 여러 가지 약제들이 새로운 약제들이 나오고 새로운 기존의 약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살펴볼 주제와 관련된 이제 약제들은 이 앞쪽에 있는 겁니다. 이미 예전부터 70년대부터 써오던 썸이라고 하는 다목시펜, 그다음에 아로마테진 에비트인, 아나스토롤, 엑스메스탄 과 사실은 병력하게 되는 오버랩 펑션 서프레션 에이전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살펴본 에스트로겐 리셉터, 호르몬 리셉터 포지티브인 브레스트 캔서에서 에스트로겐의 역할이 어떤가가 이제 중요하겠는데 잘 아시지만은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결국 캔서 셀 내부로 들어가서 세포 핵으로 들어가서 지인을 트랜스크립션 시켜서 트랜슬레이션 시켜서 프로테인을 만들어내서 셀 그로스를 시킨다는 겁니다. 튜머를 성장시키고 전이를 시키고 진행을 시키는 주요
원동력이 되는 게 에스트로겐이 말이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이 에스트로겐을 억제하고 차단하고 하는 치료들이 결국은 이펙트를 볼 수 있겠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엔도크라인 세라피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 레셉터 포지티브인 브레스트 캔서의 엔도크라인 세라피 이제 뭐 세 가지 기전이 있죠. 먼저 호르몬 수용체를 차단하는 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목시펜으로 의시한 이제 호르몬 수용체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다음 호르몬 수용체 자체를 디그라데이션 시키고 해서 수용체 자체를 감소시키는 서드라고 하는 풀베스트란트, 최근에는 오랄 서드도 나왔지만 하여튼 이런 약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호르몬 생성 자체를 억제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아로마타제, 잘 알고 계시는 아로마타제 억제제. 그다음에 이 아로마타제 이니비터는 포스트 메노포즈에 이제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전을 생각하면 프리메노포즈에서도 생각하면 프리메노포즈 아로마타제 이니비터를 쓰고 타목시펜도 씁니다만은, 그때 항상 같이 우리가 컨비네이션 요법으로 고려해야 될 게 오늘 살펴본 GnRH 아고니스트 또는 아날로그 LH, RH 아고니스트이기도 하고 하여튼 요게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약제 기전은 결국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기전이다 하는 것이고, 그럼 워런 펑션 서프레션이 어떻게 시작되는 걸 보면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1800년대 82년에 이 어떤 이제 보니까 케이스 리포트가 되게 합니다. 페리메노포자, 그러니까 폐경이 가까운 여성에 있어서 오바리를 제거하니까 디지즈의 리그레션이 줄어들더라, 작아지더라 하는 이제 그걸 이제 케이스 리포트가 되고, 그 이후에도 오페렉토미가 메타스타시전이 줄어들더라 이런 미션이라든지 이런 서전들의 리포트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1897년에 보이드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 아주먼트로 그러니까 오바리를 제거하는 오페렉토미를 하니까 한 3분의 1 정도에서 이게 이펙트가 있는 걸 보는 그런 이제 첫 시도가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버럴 펑션 서프레션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프리메노포즈의 의미가 있겠죠. 오바리의 펑션을 서프레션. 오바리가 에스트로겐을 생산하는 이제 여성에서 기관이다 보니까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려면 오바리를 이제 억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프리메노포즈 호르몬에서 사용하게 되고, 호르몬 리셉터 포지티브, 당연히 호르몬 리셉터 포지티브인 브레스트 캔서 환자에서 이펙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수술 전이든 후든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은 캔서의 리그레션이고 리커를 줄이고 하는 거 되겠고, 그다음에 함께 사용하는 엔도크라인 세라피, 예를 들어 타목시펜이나 아로마타제이지 이니비터의 그거의 안티튜머 이펙트를 더 이제 증강시키는 그런 시너지 이펙트를 노리고자 이런 오버랩 펑션 서프레션을 하게 됩니다. 오버랩 펑션 서프레션의 이제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살펴볼 게 이제 약을 쓰는 거죠. 주사제를 쓰는 겁니다. GnRH 아고니스트, 아날로그 이런 걸 쓰는 거고, 대표적인 약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오바리 자체에 이제 라디에이션 세라피, 방사선 조사를 해서 오바리 펑션을 이제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수술적으로 양쪽 오바리를 다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은 사실은 팔리티브 목적이 아니라면은 우리 아주먼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 이제 주사제 약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RT라든지 우프록템이 RT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방사선 조절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인접 장기, 인테스티라는 같이 이제 인절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위험 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수술은 사실 되돌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수술적인 이제 모비티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오버랩 펑션 서프레션의 방법은 이 약제를 사용하는 GnRH 아고니스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GnRH 아고니스트, 요 이제 약제 기전은 아마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주사제고, 서브큐로 또는 IM으로 이제 주사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약제가 트립토렐린, 고스렐린, 루프렐린 또는 루프라이드,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고, 기전은 결국, 하이포탈라무스에서 피튜리 글랜드를 거쳐서 오발에 이제 호르몬 자극을 통해서 오발에서 이제 에스트로겐을 생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GnRH 아고니스트 결국은 자극을 하지만은 이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극을 하게 되면 이 피튜이터리 글랜드 자체가 디센시티제이션이 됩니다. 탈감작이 일어나게 돼서 초반에는 FSLH가 증가해서
에스트라다이올 생성이 증가하지만 보통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그게 반대로 탈감작이 되면서 디센시티제이션이 되면서 서프레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게 이런 약제들이라 하는 거고 이제 약제로 이제 메노포즈를 이제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오버랩 펑션 서프레션이 우리 브레스트 캔서 환자, 프리 메노포즈 브레스트 캔서 환자에서 필요한가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결론은 이미 다 쓰고 임상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필요하냐를 따질 때 어떤 약을 쓸 때 항상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는 에피커시, 그러니까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예를 들어 캔서니까 리커를 줄이는 효과 아니면 모탈리티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 이제 다른 측면으로는 톡시시티입니다. 득과 실을 따져야 되는데 실이 이제 톡시시티. 톡시시티라는 건 애드버스 이펙트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부작용들.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어차피 부작용에 포함되겠지만은 라이프 퀄리티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항상 이 오버랩 펑션 서퍼레이션을 하게 되면 대표적인 항상 보게 되는 트라이얼이 두 가지가 있죠. 텍스트, 소프트입니다. 텍스트, 소프트고 그 이후에는 이 텍스트와 소프트를 조인트 아날리시스까지 현재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후에 제가 보여드린 슬라이드에서 여러 번 이제 이 텍스트와 소프트 또는 조인트 아날리시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게 됩니다. 이게 대규모 연구였고 텍스트는 2,600명 정도 환자 대상으로 한 트라이얼이었습니다. 다목시펜 또는 엑스메스탄이가 다목시펜 또는 AI 제재에다가 오버랩 펑션 서퍼레이션을 5년 동안 두 군을 비교한 트라이얼이 되고 소프트는 이 텍스트 들어간 이 트라이얼 그 그룹에다가 다목시펜만 오버랩 펑션 서퍼레이션을 하지 않은 다목시펜만 단독으로 하는 군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트라이얼입니다. 구조 자체가 비슷한데 그래서 이 트라이얼을 이제 보게 되면 23년도에 JCO에 나왔던 이제 12년 데이터입니다. 그 이전에 5년, 8년 이런 데이터가 쭉 나왔지만 최근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 12년 팔로업 데이터를 보면 오버랩 펑션 서프레션을 하든지 안 하든지 보면 이게 오버올 서바이벌은 결론은 오버올 서바이벌 그러니까 전체 생존율에는 별 차이가 없다. 타복시펜을 단독으로 쓰든 여기에다가 오버랩 펑션 서프레션을 추가를 하든 아니면 엑스메스탄에다가 AI 제재당 오버랩 펑션 서프레션 별 서바이벌은 차이가 없더라. 그런데 리커에서는 차이를 보이더라. 디스턴트 리커런스 프리 인터벌 그러니까 우리가 리커를 할 때 중요한 게 사실은 리커 국소구역 재발도 있고 전신 재발도 있고 한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서 전신 재발을 하고 결국 서바이벌과 관계되는 게 디스턴트 리커입니다. 그래서 디스턴트 리커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B 이제 그래프를 보게 되면 타목시펜 대비 오버랩 펑션 서프레션 두 군을 보면은 타목시펜에다가 OFS를 추가했을 때는 그 리커에 있어서 전신 재발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있는 차이는 없었습니다. 해자들 0.9가 나왔고 근데 엑스메스탄을 썼을 때는 예전에 0.75로 통계적으로 있는 차이를 보이다. 25%의 디스턴트 리커의 감소 효과를 보이더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이제 서브그룹을 좀 나눠가지고 분석을 좀 해보니까 케모를 한 그룹도 있고 리커 리스크가 높아서 케모를 그러니까 리커의 리스크가 낮아서 케모를 안 한 그룹도 있었을 것이고 리커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돼서 케모를 한 그룹도 있으니까 그걸 이제 두 그룹을 나눠서 보니까 케모를 안 했던 그룹도 보니까 이 소프트 타목시펜 그러니까 OFS가 필요한가 에피커시를 보는 걸 보면 소프트를 봐야 되는데 텍스트는 어차피 둘 다 OFS를 한 그룹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프트라에 보면 타목시펜 대비 OFS라는 그룹에 별반 크게 차이는 없더라라는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서바이벌에 있어서 그 다음에 예전에 케모를 했던 그룹, 케모 한 그룹에 있어서도 리스크가 좀 있다고 판단하는 그룹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오버올 서바이벌은 차이가 없더라라는 이제 서브로 애널리시스가 나왔고 그래서 소프트를 보면은 결국 타목시펜 대비 OFS가 포함되어 있는 컨비네이션 된 그룹의 디지 프레 서바이벌에 있어서 타목시펜의 OFS를 추가하니까 이제 76.1% 12년 서바이벌이 나왔고 타목시펜 71.9% 엑스메스탄하고 OFS를 컨비네이션 했을 때는 79%가 나옵니다. 그래서 리커에 있어서는 OFS가 추가된 게 어느 정도 이득이 있더라 하는 거고 그렇지만 서바이벌에 있어서는 세 군 간에 크게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OFS를 추가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서바이벌 게인은 보이지 않더라 하는 게 12년 데이터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3년도에 이제 메타아나리시스가 나옵니다. 총 이제 대상 분석된 환자 수가 15,000명 정도가 되고 25개의 RCT 트라이얼을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리커와 모탈리티, 그러니까 서바이벌을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서 보면 케모를 뭐 안 했던지 케모를 하고 나서도 프리메노포즈가 유지된 그런 여성분들을 보게 되면은 전체 환자군을 봤을 때는 릴레이티브 리스크가 0.7입니다. 그러니까 30% 정도의 리커의 감소 효과가 있더라. 재발이 30% 정도 더 적게 나타나더라 하는 거고, 15년 이제 이제 리스크 감소하는 개인 효과를 보니까 12.1%가 되더라 하는 거고, 특히나 이 서브그룹에 보게 되면 45세, 그러니까 영에이지에서 45세에서 45세 미만에서 해저력 행세가 0.66이 나왔고, 그 45에서 54세 사이가 0.82로 나와서 영에이지 45세 이하에서 더 큰 이펙트를 보이더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탈리티도 보게 되면 이 메타애널리시스의 모탈리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브레스트 캔서 모탈리티, 브레스트 캔서로 인한 모탈리티 자체는 0.71로 나와서 29% 감소 효과가 보이고,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마찬가지로 올 코즈 모탈리티, 그러니까 브레스트 캔서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사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전체적인 OS에 있어서도 이 데이터에서는 0.75로 25%의 감소 효과가 보이더라. 그러니까 아까 봤던 소프트 트라이얼과 다르게 이 메타애널리시스는 리커와 모탈리티에 있어서도 OFS를 중요했을 때 추가적인 서바이벌 게인 효과를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올해 이제 아스코에서 나왔던 게 이제 또 이제 소프트 텍스트가 나오게 되지. 15년 이제 팔로우한 데이터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올해 아스코에서. 그래서 비슷한데 사실 그전 결과들하고 서바이벌이 있어서 이전에 케모 했던 그룹을 보니까 타복시펜 대비 OFS 추가한 분들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수치적으로도 사실 플러스 0.3, 1.1% 개인을 보이는 정도로 차이가 없었다는 거고, 이게 이제 케모를 해둔 분도 보니까 마찬가지로 서바이벌 개인이 없더라. 오버올 서바이벌은 다 차이가 없더라 하는 최종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올해. 그래서 앞서 본 것 같이 에이지에 따라서 이 리스크가 달라질 거고, 이펙트가 달라질 수 있다. 앞서 본 메타애널리시스처럼. 그래서 35세 그룹을, 숫자는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241명 정도 이제 포함됐는데, 보니까, 브레스트 캔서 인터벌, 그러니까 브레스트 캔서 리커를 보니까, 타목시펜 대비 OFS를 추가했을 때, AI 제자하고 엑스메스턴하고 OFS를 추가한 그룹이 해저드 레이스가 0.5로 나옵니다. 예,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보였고, 그래서 50% 브레스트 캔서 리커의 리스크가 줄더라. 수치적으로 보게 되면 서바이벌한 퍼센트를 보게 되면 타목시펜 대비 18.3%를 더 생존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리커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35세 영에이지 그룹에서는 효과가 있더라는 거고, 그렇지만 OSS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해저력 0.54인데 CI 인터벌 자체가 이제 1을 넘어서서 의미는 없지만은, 앱솔트하는 베네피스를 보면, 수치적으로는 타목시펜 대비, 엑스메스탄에다가 OFS 추가했을 때 14.4%의 이제 상승 효과가 보인다는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지 얘기가 이제 계속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에이지에 따라서 이제 리스크를 우리가 이제, 하이 리스크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브레스트 캔서 환자들을.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2005년에 나왔던, 오버램 펑션 서프레션에 관한 트라이얼이 하나 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예전 걸 좀 보면 이 5188 트라이얼을 해가지고, 이 트라이얼은 좀 앞서 본 것과 조금 다르게 항암제, CAF라는 항암제 세 가지 약제를 쓰는 항암제 단독을 하든지, 아니면 항암제에다가 그 이후에 고설렐레라는 OFS 약제를 쓰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타목시펜까지 같이 애드해서 쓰든지 하는 이 세 암으로 나눠서 했던 트라이얼들인데, 40세 이하, 40세 이상과 40세 이하 그룹을 비교해 봤을 때 이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과 오버올 서바이벌에서 영에이지 40세 이하에서 어느 정도 임팩트를 보이는 효과를 보였다는 거고, 그 이후에도 2014년도에 나왔던 소프트 트라이얼에 이제 서브 그룹 애널리시스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계속 차이에서 중간에 나왔는데, 35세 미만인 여성에 있어서 이 그래프에 보듯이 타목시펜 대비 OFS를 추가한 타목시펜의 OFS 또는 엑스메스나 OFS를 추가했을 때 서바이벌 게인 효과가 있더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년에 나왔던 아스포에 발표된 이제 이런 이제 데이터도 보게 되면 이 에이지에 따라서 리커런스 스코어가 이제 16에서 25,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미디어트 리스크입니다. 로우 리스크, 이제 하이 리스크 사이에 있는 이 리스크에 있어서 케모를 했을 때 메노포즈 스테이트 따라서 결국 에이지와 관계죠. 메노포즈 따라서 이 케모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케모를 하는 게 별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이제 이런 서브로 그 애널리시스인데 보니까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보게 되면 케모가 하는 게 더 좋았다는 그거를 보게 되면 에이지가 이제 41에서 45세. 그러니까 인베이시브 디지 프리 서바이벌, 디스터 리커런트 프리 서바이벌 둘 다 이제 그렇게 이제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리커에 있어서 에이지 41에서 45세, 그다음에 46에서 54인데 프리 메노포즈 그룹에서 케모 이펙트가 있더라. 똑같이 케모를 했는데 46에서 50세인데 포스트 메노포즈 있을 때는 케모를 추가를 했을 때 이펙트를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추가적인 이득이 없더라. 그리고 그것보다 더 영해진 40세 이하에서도 마찬가지로 케모를 해도 추가적인 리커의 감소 효과가 없더라. 근데 41에서 45세, 46에서 50세인데 프리 메노포즈에서는 케모 하니까 이펙트가 있더라. 이런 걸 우리가 따져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가설은 케모의 로 인한 케모 자체 안티튜머 이펙트도 있겠지만은 케모로 인한 오버리 서프레션의 인다이렉트한 그런 오버리 펑션 서프레션 이펙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버리 펑션 서프레션이 결국은 서바이벌 게인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어느 힌트를 주는 이런 데이터들이 보고되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하고 하는 이제 멀티진 애널리시스죠. 브레스트 캔서 인덱스도 있고, 오코타입 DX, 맘마 프린트, 여러 가지 많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그것도 이제 결국은 리커의 리스크를 보고 환자분을 이제 그 그룹을 나누고 하는 이제 그런 툴들인데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 이제 브레스트 캔서 인덱스로 이제 진을 보고 이제 로우 리스크, 하이 리스크 이렇게 나눴을 때 로우 리스크에서 보니까 해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타목시펜 대비 타목시펜에다가 타목시펜 대비 AI의 오버랩 펑션 서프레션을 같이 컨비네이션 하니까 오버랩 펑션 서프레션을 추가를 하니까 이 브레스트 캔서 프리 서바이벌이 증가를 하더라. 그러니까 해저들에서 0.48 리스크가 52% 줄더라. 이런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금 보여드린 바와 같이 에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진과 관련된 바이올로직 마커를 이용한 리스크 스코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오버랩 펑션 서프레션이 의미가 있는 효과가 있는 그룹들이 있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드리는 게 오버랩 펑션 서프레션이 효과적으로 결국 오버랩 펑션 서프레션이 돼야지 결국 만약에 예를 들어서 AI를 사용한다면 AI가 의미가 있는 거고 이펙트가 있는 거고 사실 오버랩 펑션 서프레션 제대로 되지 않으면 AI의 효과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타목 10회가 애다 하더라도 타목 10회만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오버랩 펑션 서프레션의 이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오버랩 펑션 서프레션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느 데이터를 보면 약 한 7% 정도에서는 적절히 오버랩 펑션 서프레션이 잘 되지 않는 그룹들도 있더라. 그게 이제 관련되는 팩터들이 이제 에이지, 특히나 에이지 이런 것들이 관련되더라. 그러니까 영에이지에서는 오버랩 펑션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에스트라다이얼이라든지 FSH라는 걸 팔로우하고 적절히 우리가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이제 힌트를 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작년에 나왔던 이제 리뷰 논문이 있어서 잠깐 몇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GNRH 아고니스트를 썼을 때 이 DJ 프리 서바이벌, 오버볼 서바이벌을 5년 팔로우한 이제 트라이얼, 8년, 12년, 20년 팔로우한 이 트라이얼 쪽이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 빨간색이 오버랩 펑션 서프레션을 빨간색 막대가 했을 때고 파란색 막대가 안 했을 때, 애들은 안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사각형의 막대는 이제 디지 프리 서바이벌, 그러니까 리커를 보는 거고 이 동그라미는 오버 서바이벌입니다. 모탈리티를 보는 건데 디지 프리 서바이벌에서는 대부분의 트라이얼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버랩 펑션 서프레션의 추가가 리커를 줄이는 효과를 보이더라 하는 건데 아쉽게도 OS에서는 두 가지가 크게 통계적 의미를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생존율 자체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더라. 이런 대부분의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합니다. 마찬가지 비슷한 이제 결과인데 이게 또 케모를 했을 때 안 했을 때 그러니까 리스크에 따라서 케모를 한 그룹 안 한 그룹이 있을 거니까 그
각 트라이얼들을 모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서 회색 바가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이제 케모를 한 경우이고 칠해지지 않은 경우가 케모를 안 한 경우인데 결과는 비슷합니다. 디지프리 서바이빙 리커에 감소시키는 효과는 오버랩 펑션 서퍼레이션 했을 때 보여지는데 OSS에서는 확실히 통계적인 의미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지금까지는 에피커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제 톡시시티에 말씀드리면 톡시시티는 뭐 2014년 나왔던 AJM에 쓸렸던 이제 뭐 마찬가지로 소프트 뭐 이런 트라이얼에 대해서 서브로 아나리시스를 해서 본 거 보면 타목시펜 대비 타목시펜에다가 OFS를 추가를 하니까 OFS 추가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제 예상한 바와 같이 결국 OFS를 추가하는 했을 때 우리가 체내에 일어나는 반응은 결국 에스트로겐 레벨을 최저로 낮춘다는 겁니다. 결국 타목시펜 단독보다도 더 에스트로겐 레벨을 낮춰주니까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폐경 갱년기 증상들 메노포잘 심텀들이 이제 더 나타날 거다 예상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도 그렇게 납니다. 뭐 핫플러시라든지 뭐 디프레션, 스웨팅, 인섬니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OFS 그룹에서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보이고 우리가 폐경 이후에 항상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오스다 뭐 BMD 이제 보메럴 덴시티의 이제 감소죠. 오스다포로시스도 조금은 더 OFS 그룹에서 나타나더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2016년에 나왔던 또 마찬가지 소프트 트라이에서 페이션트 리포트드 아웃컴을 보는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었는데 보면 시작 OFS를 추가로 했을 때 타목시펜 언론 대비 타목시펜에도 OFS 추가했을 때 여기 보면 파란색이 타목시펜 단독이고 노란색이 OFS를 추가한 그룹입니다. 보면 1006개월째에는 OFS 그룹이 조금 더 애드버스 이펙트가 더 많이 나타나고 라이프 퀄리티 자체가 줄어드는 걸로 저하되는 걸로 나타나지만 결국 24개월이 지나고 60개월이 되면 두 그룹 자체가 비슷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롱텀하게 봤을 때는 톡시시티도 톨러블을 하더라 하는 리저트를 보여줬고 마찬가지로 그 라이프 퀄리티를 보는 이 데이터도 보면 뭐 피지컬 웰빙이라든지 무드라든지 건강을 느끼는 정도라든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나 이런 거 보면 6개월, 24개월, 60개월 지나서 보면 롱텀하게 봤을 때는 두 군간에 크게 라이프 퀄리티의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all 펑션 서프레션을 우리가 이제 리커 또는 모탈리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목적으로 사용하지만은 베리 영 에이지니까 우리가 뭐 케모를 하든 수술을 하든 이후에 뭐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고 있던 영 에이지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항암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임신 가능성이 떨어지는 걸 우려를 하게 되는데, 오버램을 프로텍션하는 목적으로 이 OFS 약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잠깐 보여드리면, 그 전에 이제 24년도에 나왔던 리뷰 논문인데, 작년에 나왔던 리뷰 논문, 여러 이제 그런 포엠이라든지 뭐 프라미스라든지 이런 트라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케모를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하면서 오버랩 펑션 서프레션의 약제를 같이 사용했을 때 그 이후에 뭐 프리그런시 그러니까 임신, 출산, 라이브 버스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다. 이게 오버랩 펑션 프로텍션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는 데이터가 꾸준히 나오고 했습니다. 다음은 오버랩 펑션 서프레션. 그럼 오버랩 펑션 서프레션 필요한 그룹이 있다.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럼 오버랩 펑션 서프레션과 앞서 보여드린 소프트 텍스트 뭐 이런 트레이드를 보게 되면 타목시펜을 쓰기도 하고 AI 제조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쓰는 게 좋을지가 고민이 될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이전에 나왔던 데이터들을 보여드릴 건데, 또 이제 소프트 텍스트가 나옵니다. 이게 5.7년, 5년, 한 5년, 6년 정도로 팔로우한 지 예전 데이터입니다. 2014년, 이게 10년이 나오죠. 10년 전 데이터인데. 보니까 5년 정도 지나서 보니까 OFS는 오버랩 펑션 서프레션 똑같이 합니다. 근데 타목시펜을 썼을 때 AI 이제 엑스메스단을 썼을 때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 엑스메스단을 썼을 때 디지 프로세스 서바이브니까 리커가 좀 더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적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해저레이션 0.72, 그러니까 28% 리커가 더 적게 나타나더라. 뭐 물론 수치적인 차이는 3.8%로 미미하긴 했지만 통계적인 의미 차이는 보였다 하는 거고 이게 이제 한 5년 6년 팔로업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이듬해 이제 ABCSG12 트라이얼인데 여기는 고스렐린 OFS 약제 중에 하나 이제 고스렐린을 3년 동안 이제 다 쓰고 그룹을 나누는데
타목 10편을 쓴 그룹이 있었고, 이제 아나스토로저를 쓴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졸라스가 들어가고 말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오늘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고, 타목 10편을 하고, 저 AI하고 고스란히가 같이 썼을 때 어떤 게 더 좋냐, 뭐 이런 걸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15년 이제 데이터를 보면, 디지 프레 서바이벌에 있어서는 타목 10편이든, 아나스토로저든 별반 차이가 없더라. 리커에서는 크게 차이가 낮지 않더라는 건데, 이 오버올 서바이벌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상한 거하고 좀 다르게 타목 10편이 오히려 더 서바이벌 자체가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OFS를 똑같이 하는데 아나스토로저보다 타목 10이 더 좋게 나왔다. 해저를 1.63으로 AI를 사용했을 때 63%더 모탈이 더 높더라는 거죠. 이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전까지 보는 것과 좀 다른 결과였습니다. 비슷하든지 AI가 좀 낫든지 이런 결과가 항상 나왔는데 이 결과는 타복 10배하고 OFS 같이 쓰는 게 더 낫더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생각해 보기로는 요거는 아마 AI가 OFS 했을 때 방금 전에 말씀드린 OFS 자체가 오버리 서프레션 자체가 완벽하게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AI가 OFS 쓸 때 incomplete, insufficient OFS 되면 결국 AI 이펙트가 하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타목 10편하고 OFS가 이제 더 결과 좋게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22년도에 어떤 소프트 텍스트 조인트 애널리시스에서 여기서 보면 소프트 텍스트에 OFS를 하는 그룹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엑스메스탄하고 컨비네이션한 그룹하고 타목 10편하고 컨비네이션 그룹을 이제 또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12년 데이터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데 디지 프리 서바이벌과 디스트 리커런스 프리 서바이벌에 있어서 엑스메스탄이 더 낫더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OSS에서는 누군가나 차이가 없긴 했는데 서브 그룹을 보니까 에이지가 0에이지 때 35세 미만이거나 튜머 사이즈가 ECM을 넘어가거나 히스토리 그레이드 자체가 3일 때 하이리스크의 이제 이런 피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OS의 임프루먼트가 보이더라 하는 서브 애널리시스가 나오게 됩니다. 2022년도에 EBC TCG 메타에서 EBC TCG는 뭐 한 몇 년마다 해가지고 이 RCT는 그래도 다 이제 모아서 이제 뭐 메타 분석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분석인데 이걸 보면은 리커런스 애니 리커런스, 디스턴트 리커런스, 그래서 모탈리티, 올코즈 모탈리티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는데 보니까 다목 10편에 비해서 이게 다 OFS 하는 그룹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OFS 하는 그룹에서 다목 10편보다 AI가 리스크를 더 이제 줄여주는 효과가 있더라. 리스크가 더 적게 나타나더라. 해저를 0.79 그래서 21%더 적게 나타나고 디스턴트 리커런스 이게 전이죠. 이제 전신 재발 전이죠. 타자 안기로 전이가 되는 것도 AI 자재가 타목 10편에 비해서 OFS하고 컨비네이션 하는 게 더 결과가 좋더라. 적게 나타나더라. 해저력 0.83입니다. 17%더 적게 나타나더라. 그렇지만은 브레스트 캔서 모탈리티라든지 오버올 서바이벌 올콜스 모탈리티에서는 차이가 없더라 하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NA 리커런스에서는 AI가 더 좋은 결과를 보였고 디스 리커런스에서도 AI가 더 낫더라. 브레스트 캔서 모탈리티나 올코즈 모탈리티에서는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마찬가지 EBCTC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트라이얼별로 조금 이제 다르게 나오긴 했는데 이 텍스트 트라이얼을 이제 보게 되면 여기서 아로마테이즈 이름이 좋은지 타복 10편이 좋은지 이거 보니까 이 포레스트 플러스 보니까 텍스트에서는 아로마테이즈 이름이 더 낫더라. 나머지 트라이얼은 둘 AI든 타복 10편은 다 비슷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노달 스테이지에서 보게 되니까 N0하고 N1 그룹에 있어서는 AI가 더 좋게 나왔고 노드 N3부터는 N2부터는 두 군간에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허투 네가티브 그룹에서도 AI가 더 좀 좋아 보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 모아보니까 전체적으로 모아보니까 AI가 조금 나은 것 같아. 통계적으로 있는 차이를 보인다. 이런 이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2023년도에 이제 12년 데이터, 아까 소프트 텍스트에서 캐모를 안행 그룹을 보니까 이 소프트 텍스트 조인트 애널리시스가 이제 엑스메스탄 또는 타목 10편의 OFS를 이제 애드했던 그룹을 이제 비교했는데 결론은 오버올 서바이벌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 그래프가 다 겹쳐집니다. 차이가 없다 이렇게 나왔고
마찬가지로 캐모를 예전에 했던 그룹에서 보더라도 AI 다목시편이 두군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이제 24년도에 나왔던 에스모에 나왔던 이제 데이터를 하나만 보여드리면, 이게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브레스트 캔서 대부분 이제 인베시브 덕탈이고, 드물게 한 10% 미만에서 인베시브 로블라 이렇게 되는데, 이, 히스토릭 서브 타입에 따라서 뭐가 다른지 않겠는가 이제 보는 이제 데이터가 있어서 잠깐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뭐 IDC든 IRC든 엑스메스탄을 쓰든 다목시펜을 쓰든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IRC 그룹에서 엑스메스탄을 썼을 때 조금 더 이펙트가 있는 것 같다. IDC에 비해서 뭐 이런 데이터도 있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나왔던 15년 데이터에서 똑같이 이제 소프트 텍스트 조인트에 보면은 디스턴트 리커런스 프리 서바이어를 보게 되면 OFS의 다목시펜을 쓴 그룹하고 엑스메스를 쓴 그룹 보게 보니까 엑스메스를 쓴 그룹이 해저에서 0.75로 이제 25% 디스턴트 리커가 적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AI 제자가 더 리커를 낮추는 효과가 있더라. 그렇지만 오버올 서바이어에서는 차이가 없더라. 이게 비슷한 결과가 계속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레이드 따라서 튜머 그레이드에서도 보니까 그레이드 1에서는 차이가 없었는데 그레이드 2, 3에 있어서는 브레스트 캔서 인터벌, 그러니까 브레스트 캔서의 리커가 엑스메스탄 그룹에서 더 적게 나타나더라. 해저리 0.79, 한 20% 정도. 그다음에 그레이드 3 그룹에서는 더 이제 해저리 내려가서 0.65, 35%, 브레스트 캔서 리커의 리스크가 감소를 하더라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레이드 3 그룹만 이제 또 텍스트, 그러면 텍스트 소프트 각각의 트라이얼에서 3 그룹만 빼내서 오버올 서바이벌을 봤는데, 결론은 텍스트에서 별 차이가 없더라. 엑스메스탄을 쓰든 다목시펜을 쓰든 별 차이가 없더라. 그 다음에 소프트 트라이에서도 두 군간에 별 차이가 없다. 엑스메스탄이든 다목시펜이든. 그렇지만 엑스메스탄 그룹이 수치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8% 정도 다목시펜 대비 8% 정도의 서바이벌 게인이 보이는 것 같다. 그렇지만 통계적인 차이는 없더라 하는 겁니다. 다음은 OFS의 이제 시작 시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2017년도 나왔던 이제 논문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를 안 한 경우는 상관없지만은, 항암 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항암 치료하고 같이 뭐, OFS를 할지, 아니면 항암 치료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순차적으로 할지, 이제 이런 걸 이제 또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텍스트 트라이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항암을 하는 그룹은 같이 시행했던 그룹이 컨커런트 한 그룹이었고, 소프트는 항암을 한 그룹은 항암 다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OFS를 했던 시퀀셜하게 들어갔던 그룹인데, 결론은 뭐 전체 환자를 보게 되면 차이가 없다는 거죠. 차이가 없다는 거고. 그럼 에이지에 따라서 이제 40세 이하, 40세 이상 나눠보더라도 브레스트 캔서 프리 인터벌에 별반 차이가 없다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항암하고 같이 들어가든 그 뒤에 들어가든 별반 차이가 없다면 굳이 항암 치료, 그러니까 힘든 치료는 항암 치료하는 시기에 같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뒤에 시퀀셜하게 들어가게 되고, 물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오바리언 프로텍션에 필요한 경우에서는 항암 치료 시점 전부터 또는 시작하는 시점부터 오바리언 프로텍션 서퍼레이션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 2018년에 나왔던 이런 뭐 데이터들도 케모를 텍스트가 이제 컨커런트하게 소프트가 시퀀셜에 들어갔던 그룹인데, 이제 OFS가 더 낫더라 뭐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이 막대기를 보면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비슷한 위치. 그래서 케모를 같이 케모하고 OFS 같이 하든 그 뒤에 하든 그게 차이가 의미 있는 차이는 없더라 뭐 이런 데이터입니다. 그다음에 OFS의 인터벌입니다. 투여 간격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트라이를 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 한 달 간격인데, 보스렐린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보스렐린이 1개월, 3개월 제형을 이제 비교한 겁니다. 결국은 이 OFS 약제들의 뭐 목적은 에스트라다이올 자체 생성을 억제해주죠. 에스트라다이올이 억제를 잘 되느냐 이걸 보면 되는 거고, 뭐 우리가 같이 보는 게 이제 FSH도 마찬가지로 이제 억제되는지 뭐 이런 걸 보는 건데, 그래서 에스트라다이올을 억제되는 정도 크게 차이가 없다. 1개월 제형이든 3개월 제형이든. 그다음에 우리 루프렐린도 이제 1개월 제형 3.75ml 하고 3개월 제형 11.25ml g을 비교하니까 에스트로겐 중에서 이제 주로 이펙트를 나타내는 게 E2죠. 에스트라다이올이고. 그래서 에스트라다이올에 보니까 1개월 제형, 3개월 제형이 차이가 없더라 하는 거죠. 똑같이 서퍼레이션 정도가 크게 차이가 없다 하는 거고.
리프라이드도 이제 3개월 뭐 단독으로 이렇게 분석한 것도 있어서 이제 보여드리면 2020년도에 나왔던 건데, 리프라이드에서 3개월 정을 쓰니까 에스트로겐 레벨 자체가 낮게 잘 유지가 되더라. 보통 이제 30 뭐 피코그램 이하면 이제 그 메노포즈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10 미만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고스렐린, 리프렐린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환자 그룹을 해가지고 1개월, 3개월 비교를 하니까 두 막대가 이제 다 비슷하죠. 에스트라다이올이 서퍼레이션 잘 되고 있다 하는 거고, 이제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3개월 제형이 인피니어 하지 않더라. 나는 인피니어 하더라. 1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고스렐린 1개월과 그러면 이제 다른 제형, 약 이름이 다른 것들도 비교한 트라이드인데, 고스렐린 1개월하고 리프렐린 3개월 제형하고 비교했을 때도 에스트로겐 레벨, 에스트라다이올 레벨이 차이가 없고 같은 이펙트를 보이더라. 뭐 이런 결과들. 6개월 제형이 이제 리프렐린만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렐린은 3개월 제형하고 6개월 정도 이제 비교한 이제 트라이들이 있는데, 보면 뭐 결론은 3개월, 6개월 제형 다 서프레션 정도가 비슷하고 같은 이펙트를 보인다. 하지만은 본 미네랄 덴시티, 그러니까 그 오스테오포로시스 리스크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BND가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있더라. 이런 요 정도의 결과입니다. 리프라이드 6개월 제형만 가지고 이제 우리 분석한 것도 있어서 2021년도에 나왔던 건데,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에스트라다이올 레벨이 10 미만으로 잘 이제 서퍼레이션에서 유지가 된다. 롱텀하게 봤을 때도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작년 나왔던 리뷰를 또 한번 꺼내서 또 보여드리면, 그래서 고스렐린 여기 이제 뭐 고스렐린 3개월 제형하고 1개월 제형하고 이렇게 비교했던 트라이들이 많습니다. 결론은 뭐 여러 트라이들 많은데 결론은 크게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에피커시에 있어서 또 세이프티에 있어서도 별 차이가 없더라. 고스렐린 1개월, 3개월 뭐 보고, 그다음에 대부분 1개월, 3개월 이제 비교한 게 많고, 리프렐린은 6개월 정이 있으니까 3개월, 6개월 이렇게 비교한 이제 트라이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피커시나 뭐 아웃컴, 세이프티 이런 게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다 하는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오버램 서퍼레이션을 그럼 얼마 정도, 몇 년을 하는 게 좋으냐? 대부분의 메이저 트라이얼이 5년입니다. 5년을 이제 트라이얼 했었고, 뭐 소규모 트라이들이 뭐 3년을 쓴 경우도 있고 2년을 쓴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앞서 보여드렸던 리절트들은 에피커시나 세이프티나 뭐 톡시스티 이런 리절트들은 다 5년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5년인데, 그럼 짧게 하는 것도 항상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치료를 더 이제 뭐 더 하기도 하고, 되도록이면 의미가 없는 치료는 보려고 하기도 하고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짧게 하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했던 아스트라 트라이얼이라 해가지고, 이 환자는 45세 이제 프리메노포즈 환자, 캠으로 다 했던 환자입니다. 캠을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이제 환자들이 캠으로 다 해서 1대1로 랜더마이제이션을 해가지고 타목시펜은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데, 스노이 섹터 파지티브라서 고스렐린 이제 뭐 졸라덱스 뭐 이런 건데, 고스렐린을 한 달마다 이제 2년을 썼습니다. 2년을 썼은 거하고 안 쓴 거하고 그렇게 비교한 거죠. 22년도에 나왔던 데이터가 8년 팔로우입니다. 8년을 팔로우를 해보니까 디지 프리 서바이벌 리커가 5.2%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오버램 펑션 서프레션을 2년 동안 하니까 안 썼을 때에 비해서 생존율이 2%, 5% 정도 더 높게 나타나더라. 해제들에서 0.67이더라. 리커의 리스크가 33% 더 적더라. 이런 겁니다. 2년을 쓰더라도 이펙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나왔던 게 10년 팔로우입니다. 아스트라 10년 팔로우를 보니까 이 5.2%가 더 갭이 더 커지는 거죠. 7.8%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커 리스크가 더 줄더라. 그리고 해제 레이셔 자체도 크게 차이가 없더라. 0.67이 0.68, 30%, 뭐 32% 이렇게 리커 리스크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5년을 꼭 채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2년 이상 사용하면 어느 정도 이펙트를 볼 수 있다. 이런 이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요약은 가이드라인 몇 가지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생갈렌 우리가 가이드라인 이제 브레스트 캔서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게 생갈렌 이런 것도 있는데, 생갈렌은 결국은 보면 스테이지 2 N1, 그러니까 스테이지 2에서는 노드 파지티브 또는 스테이지 3에서는 OFS를 해라 있는 얘기입니다. OFS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다 하는 거고, 스테이지 2가 N0일 때
뭐 우리 흔히 뭐 인터미디에이트 리스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아래쪽은 이제 하이 리스크가 될 거고 OFS를 하이 리스크 그룹에서는 사용하자. 에이지가 젊거나 40세 뭐 에이지도 사실은 40세, 45세, 35세 뭐 다 조금씩 틀립니다만은 하여튼 에이지가 영 에이지거나 또 히스토리 그레이드가 하이 그레이드 3인 경우, 그다음에 지노믹 리스크, 뭐 리커런스 스코어, 이제 온코다이트 DX라든지 마마프리, 브레스트 캔서 인덱스 뭐 이런 것들이 이 스코어가 높은 경우,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서는 OPS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고, 스테이지 1인 경우 로우 리스크라 하더라도 방금 얘기했던 뭐 에이지라든지 이런 하이 리스크의 팩트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OFS를 고려를 해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모에서도 보면은 마찬가지 비슷한 얘기입니다. 하이리스크 그룹, 영에이지, 노드 포지티브, 뭐 사이즈가 20 이상, 그래서 GNRH 아고니스트를 쓰는 게 좋겠다. 프리퍼드 옵션이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이리스크 그룹에서 마찬가지로 GNRH 아고니스트를 타목시펜을 애다는 게 좋겠다. 스테이지 1, 2에서 타목시펜이나 이런 걸 쓸 수 없는 환자가 있다면 GNRH 아고니스트만이라도 쓰자.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모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스테이지 1이면서 리스크 이제 로우 리스크를 판단할 때는 뭐 타목시펜만 써도 되겠다. 뭐 OFS나 이런 걸 굳이 할 필요는 없겠고, 스테이지 1이라 하더라도 하이 리스크 그룹 또는 뭐 로우 리스크를 하더라도 스테이지 2 이상이 되면은 타목시펜 내지는 AI에다가 OFS를 같이 추가를 하자. NCC는 이제 가장 최근 2025년 이제 버전 5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캐모를 할 수 없다면 뭐 코모비디티가 있다든 캐모를 할 수 있다면은 엔도건 세라피를 하고 엔도건 세라피에다가 OFS를 추가할 걸 고려해라. 그다음에 캐모를 할 수 있는 환자에서 뭐 리커런스과 이런 걸 다 보고 그룹을 나눴을 때도 뭐 결론은 엔도크라인 세라피를 할 것 같으면 항상 오버랩 펑션 서프레션을 고려해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NCCN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는 아까 뭐 제형이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진행했는데 NCCN에서 명시하고 있는 거는 고스레닌, 루프로라이드, 트립토렐린 다 뭐 1개월 제형이 들어가 있고 이 두 가지 고스레닌, 루프로라이드는 3개월 정도 같이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12주마다 쓰는 거 이제 1개월도 쓸 수 있고 3개월 쓰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버랩 펑션 서퍼레이션은 뭐 필요한가? 필요합니다. 물론 다 필요하지는 않지만은 뭐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터미디에이트 또는 하이 리스크 그룹에서는 오버랩 펑션 서퍼레이션을 같이 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리커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거는 효과는 분명한 것 같고, 오버 서버레이스에서는 아직 뭐 논란이 있겠고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다라고 결과 나왔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 그다음에 오버랩 펑션 서퍼레이스가 같이 쓰는 그 엔도크라인 테라피 에이전트는 타목시펜도 괜찮고 AI도 괜찮은데 결국 종합을 해보면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는 그룹은 AI가 조금 더 리커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AI 제재를 쓰는 게 좋지 않겠나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타이밍은 오버랩 펑션에서 타이밍은 캐모를 할 때 같이 시작해도 되는데 오버랩 프로텍션의 목적이 없다면은 캐모 이후에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오버랩 프로텍션을 위해서라면은 캐모 이전부터 적어도 1, 2주 이전 또는 늦어도 캐모 시작 시점부터는 같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인터벌은 1개월, 3개월 제형 다 쓸 수 있겠고, 뭐 우리 가이드라인에서도 제시가 되어 있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 제형도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아까 루프라이드가 이제 6개월 제형이 있는데 데이터들이 뭐 결국 1개월, 3개월 제형에 비해서 피커시나 세이프티에서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예를 들어서 뭐 멀리 이제 살아서 자주 이제 방문을 하기 힘든 환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6개월 정도 고려를 하는 게 좋겠다. 기간은 표준은 스탠다드는 5년이 맞는데 5년을 끌고 가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짧게 적어도 2년 이상은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한다. 그렇게 마무리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보고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뭘 봐야 됩니까? 질문이 어디서 올라와? 여기 채팅창이요. 네. 선생님들께서 채팅창에 기재하시고 방송 게시판에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1, 2분 정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엔도크린 리시스턴스를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 마커에 대한 연구 동향은 현재 어떤지 질문 주셨습니다.
아우, 정말 좋은 질문을 주시고,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렇죠. 뭐, 지금 뭐, 엔도크라인 세라피가 결국 뭐 케모도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치료제를 썼을 때 항상 이제 염두에 드는 게 치료 실패죠. 이제 실패가 엔도크라인 세라피에 있어서는 이제 리지스턴스인데 저항성을 가지냐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사실은 명확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바이오마커는 사실은 현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연구는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되고 있는 연구는 사실은 아주번트 영역이라기보다는 팔리에이티브 영역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모를 가지고 그러니까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 팔리에이티브 목적을 쓴다는 말은 그래서 이 약제를 쓰면서 약제 이펙트를 볼 수 있는 경우도 그래서 여러 가지 트라이얼들을 약제를 이용한 트라이얼들이 뭐 예를 들어서 신약이 만들어졌을 때 신약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있던 약제와 비교를 하는 이제 트라이얼들을 진행하면서 같이 진행하는 게 이 바이오마커들을 봅니다. 이 바이오마커들을 보면서 뭐 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바이오마커를 보면서 리스크가 생길 수 가능성을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이 팔리에이티브 영역에서 그 바이오마커 엔도크라인 테라피 리지스와 바이오마커 관련돼서 조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ESR1 뮤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PIK3CA, 뭐 AKT 뭐 이런 뮤테이션이 있을 때 엔도크라인 리지스턴스를 빨리 획득을 하고 치료 효과가 빨리 이제 없어진다라는 이제 데이터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 뮤테이션이 있을 때 그런 바이오마커를 보고 그 바이오마커에 맞는 알맞은 이제 약제들이 나오고 그렇게 실제 임상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아주번트에 있어서는 그런 이제 부분은 아직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 바이오마커들을 보는 연구가 더 활발히 될 거고 더 많은 이제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발견을 하고 그게 맞는 또 약제를 만들고 하는 경향으로 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질문 더 없으시면 채팅창에 공지 드린 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여성한 남성한 의학교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2차시 남성한 강의인 전립선암 강의일에 또 뵙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강의해주신 이석원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한 남성한 의학교실에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향후 보다 나은 교육 내용으로 거듭나고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단에 URL을 클릭하시어 조사지 작성 부탁드립니다. 만족도 조사지에 들어가셔야 금일 강의 참여 확인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유드린 강의 자료는 지적 재산으로 공식적인 허가 없는 외부 유출을 금지하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전문의 대상 여성한 남성한 의학교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